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강국 노리는 일본 TSMC 라피더스 지원 투트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반도체를 주름 잡았던 일본이 반도체 기지개를 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죽었었는데 이 반도체 산업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일본의 계획이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마이크론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키옥시아를 통해서 성장을 하려고 했지만 완전히 무주공산으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파운드리 부분입니다. 파운드리 부분은 결국 라피더스를 통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외부 세력인 TSMC를 가지고 지금 성장하려고 했는데 이 투 트랙을 통해서 지금 이동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 알아볼 내용은 반도체 강국 노리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본이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자국 업체인 라피더스, 대만 업체인 TSMC에 보조금을 퍼주고 있는 입장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반도체 강국 노리는 일본 TSMC 라피더스 지원 투트랙입니다. 지금 먼저 알아볼 내용은 반도체의 진심인 일본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의 지정학적 지금 어려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TSMC를 지금 일본에 유치시키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1공장, 2공장, 이제 3공장까지 나온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라피더스를 통해서 2나노를 하는데 라피더스가 좀 실패할 것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라피더스가 하긴 하는데 처음에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TSMC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라피더스도 물밀듯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즈는 지난 26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차별화된 장점을 갖춰내며 눈에 띄는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은 대규모 예산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활용해 반도체 공장 유치와 기술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여러가지 걸림돌을 맞이하게 된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떨어진 경기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고점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미국, 유럽에 대해서 각 나라가 갖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수년 전부터 정부 조성 펀드를 통해 자국 반도체 기업의 연구시설과 시설 투자 자금을 제공해 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죠. 대기금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했지만 결국 헛돈을 썼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는 미국의 견제가 가장 강력한 상황이죠. 특히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완전히 단절이 되면서 아예 힘을 쓰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SMIC를 통해서 7나노 반도체를 생산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수많은 래핑을 해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단가 조절에는 실패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을 앞세워서 미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힘든 상황으로 지금 보일 수 있죠.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의 대형 반도체 공장을 다수 유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금 자체가 지금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지금 최대 하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다소 불확실하다는 거죠. 결국 TSMC에서 볼멘 소리가 나와 있고 이 볼멘 소리는 두 가지 측면, 대만의 자국 측면과 미국의 지원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TSMC의 철저한 계산, 이 두 가지가 겹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TSMC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공장 가동을 늦췄습니다. 공장 가동을 늦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전문인 기술 인력의 부족과 그리고 지원금의 부족,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지원금의 문제가 다시 도마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칩스법에 들어가는 재정의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재정의 한도가 정해놨는데 너무 많은 업체가 지원을 했고 그러면서 정부 예산 문제가
터지면서 반도체 공장 보조금 지원 규모 그리고 시기가 지금 불확실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럽입니다. 유럽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문제 때문에 이 반도체 보조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위한 재정 악화가 가장 큰 골칫덩이죠. 지금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독일이 축소 이슈, 그래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축소 이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유럽에 만들어지는 공장은 인텔하고 TSMC입니다. TSMC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글로벌 파운드리. 글로벌 파운드리는 지금 이것은 프랑스에서 나오는 거니까 프랑스. 자, 이러한 문제들이 반도체 보조금에 절대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달리 일본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이 비교적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와 실행, 자국 기업의 기술력 강화 등 측면에서 모두 실제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반도체가 무너졌을 때 7, 80년대에 그렇게 고주가를 했었던 일본의 반도체가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파운드리 그리고 종합반도체 이런 회사는 죽었지만 반도체 공급에 관한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기틀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사실이죠. 이 튼튼하기 때문에 일본에 이러한 반도체 기업을 만들기만 하면 일본 전체적인 산업 규모로는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지원금 축소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도체를 살리려고 하는 일본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TSMC의 1, 2공장에 이어서 3공장의 건설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TSMC가 3공장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TSMC가 공장 건설을 연기했을 만큼 지금 조금 등한시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공장을 생긴다, 일본의 3나노 공장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 대비해서만 봐도, 미국과 일본을 대비해서만 봐도 지금 TSMC가 대하는 태도가 일본에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유럽에서는 독일에서 보조금 문제로 위태로운 것과 비교하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바로 보조금을 가지고 유혹을 했죠. TSMC의 3공장 이슈가 발생하는 것도 일본의 과감한 보조금 지원 덕분입니다. 전체 시설 투자금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는 등 관련 절차에 대한 속도를 낸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2공장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아시아타임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지원 노력은 미국과 독일, 중국과 달리 경제적이나 정치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TSMC를 일본에 유치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리고 관련 산업이 성장을 하고 이 기술도 결국 라피더스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라피더스도입니다. 정부 주도로 설립한 자국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의 반도체 연구 개발과 생산 투자에도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체 기술력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력 확보에 대해서는 IBM과 함께 협력하기로 한 상황이죠. 지난해 8월에 설립된 라피더스는 2027년부터 2나노, 2030년부터 2.4나노, 그 이후는 1나노 등 더 앞선 공정 기술을 갖춰서 TSMC, 삼성전자 등 상위 기업을 추격하겠다는 계획도 최근 발표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후발주자로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 덕분에 기술 격차를 2, 3년 안팎으로 좁힐 수 있다는 게 지금 일본 정부의 계획이죠.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일본 경제상은 2조엔 약 17조 5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TSMC와 라피더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운드리 업체 첨단 공정 로드맵이라는 자료가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내년 상반기에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 핀팻 공정을 지금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인텔과 같은 경우는 인텔 3 4나노급으로 추정되고 있는 인텔 3가 현재 적용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옹스트롱 그리고 18옹스트롱이 원래는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밀린 것이 지금 보시면 원래는 20옹스트롱이 2025년이죠. 이게 원래 18옹스트롱 자체가 원래 내년에 하기로 했거든요. 18, 14 옹스트롱, 이 옹스트롱을 이때 하기로 했는데 벌써 1년이나 늦춰지고, 이렇게 1년이 늦춰지게 되면 현재 삼성전자와 TSMC가 이미 계획되어 있던 2나노 이 상반기에 지금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따라잡힐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라피더스는 2025년에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건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TSMC를 지렛대로 해서 일본의 반도체 파운드리가 성장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납품을 하면서 이 납품을 통해서 얻게 되는 노하우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정부는 TSMC와 라피더스 투 트랙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주도로 설립된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자체 기술력 확보에도 주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일본이 반도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 그것은 바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지금 일본의 입장이죠. 일본과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 절반을 독식했지만 미국의 견제로 내리막을 겪었고, 결국 모든 반도체 공장이 외국 기업으로 소유가 되거나 아니면 파산하거나, 르네사스로 지금 파운드리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되죠. D램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키옥시아가 있는데 이건 웨스턴 디지털이 이걸 인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는 지금 완전히 라피더스 르네사스로 지금 돼 있지만 기술력이 한참 떨어져 있고, 다시 라피더스를 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후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 부분에서는 여전히 선두권이고, 이 인프라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미 인프라는 깔려져 있으니 이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TSMC에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기술을 또 흘러나오는 기술을 가지고 라피더스 성장시키고 한다라는 게 바로 일본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